오늘은 양띠생 2021년 운세와 업무 방향이죠. 에너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죠. 2021년은 신축년이고 각축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2021년이 너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각축장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인물,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 시스템이 모두 열리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을 채우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흘러가지만 시간의 에너지가 인간 세상에 표현이 될 때는 어떤 특별한 반복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20년 경자년, 2021년 신축년은 가장 특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이 새로운 60년의 세상을 열었다고 보시고요. 신축년은 그 새로운 세상을 채워주는 제품과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세상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은 신축년이라는 것만 아시면 안 되고 각축장 시작됐다.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제품과 상품과 인물과 문화 시스템으로 시작됐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양띠생의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띠생 자체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양띠생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띠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2020년 경자년과 2021년 신축년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양띠생이 상징하는 에너지는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2시, 가장 밝은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그런데 양띠가 담당하는 그 미라고 하는 에너지의 임무, 특별한 임무는 뭐냐면 그 뜨거운 기운을 흡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띠생이 상징하는 미라는 것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뜨거움을 펼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흡수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띠생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에 그 차가운 기운을 흡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듯이 양띠생은 가장 펼쳐진 시간에 그 펼쳐진 그 뜨거운 에너지를 또 흡수하라는 임무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띠생과 양띠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생적인 요소가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좋은 의미의 희생인지 나쁜 의미의 희생인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이게 운명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2021년은 양띠생한테 왜 특별해요?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특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21년이라고 하는 신축년의 독특한 세상의 모습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오후 2시의 에너지고 소띠해가 가지고 있는 축이라는 에너지의 특징은 새벽 2시란 말이에요. 정반대에 있죠. 양띠의 에너지를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오후 2시의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고 감정 폭발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열의 팽창을 다 흡수하라는 거죠. 그런 임무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열정과 감정 폭발력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풍부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완전히 누르는 힘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얌전해 보이고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겸손해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열정과 그 감정 폭발력은 풍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모습이에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내부의 감정은 어떤 모습이에요? 돌진하는 염소, 돌진하는 사냥, 그 엄청난 돌파력을 갖고 있는 그 힘을 또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비유하면 소서, 대서, 서자가 들어가죠. 더위 서자가 들어가죠. 가장 덥다는 뜻이에요. 그 계절을 담당한 거예요. 그 불기운을 흡수했으니까.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팽창해서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다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팽창할 대로 팽창해진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흡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미라고 하는 에너지의 특별한 능력이자 임무란 말이에요. 임무, 미션. 열기를 흡수하는 공간이고요. 열기를 흡수하다 보니까는 열정이 넘치겠죠. 자, 그런데 흡수했으니까 그것을 마구마구 보여주진 않죠. 어떠한 무대가 펼쳐졌을 때 강력하게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막춤도 출 수 있겠죠. 말발이라고 할까요? 언어적으로 폭발한다든가 행동적으로 폭발한다든가 무대를 장악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그러나 평소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양의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양띠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습기를 가지고 있는 양띠는 습기와 열기가 있으니까 좀 체격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 습기 때문에 장 기능은 많이 차단 말이에요. 장 기능은 많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습기가 없는 양띠들은 그 열 때문에 건조해지겠죠. 아주 바싹 마르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얌전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열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전달 능력도 강력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양띠의 속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소띠해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띠생이 소띠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여기 보세요. 미라고 하는 가장 더운 여름철과 오후 2시를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소띠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를 상상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한, 대한, 한겨울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름에서도 좀 다르죠.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소서, 대서, 더위서자가 들어가는데 소띠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소한, 대한, 완전히 이름이 반대잖아요. 계절로 비유하고 시간으로 비유하고 이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완전 반대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 속에서 양띠생이 2021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소띠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완전 반대 위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명리학 용어로 충미충이라고 그래요. 충. 반대에 있다. 반대 위치에 있다. 양띠생도 조절자 역할을 하죠.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오후의 시간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흡수를 해서. 그걸 조절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름의 기운이 가장 강력할 때 그 모든 여름의 기운을 흡수해서 가을의 기운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조절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띠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소환대한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의 기운을 흡수해서 봄으로 연결해 주라는 뜻이에요. 재생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재생시키고 회복시켜서 활동의 시간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소띠해가 가지고 있는 축이라는 에너지와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미라고 하는 에너지는 조절자로서도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통하긴 통하는데 반대 위치에서 통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충미충 이런 충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막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조절자로서 통하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하는데 합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꼭 껴안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 위치에서 국제전화로 거리를 두고 통화한다는 뜻이에요. 통한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은 월살을 고초살이라고 해요. 서로 오해하고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갈등 관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을 하겠죠. 상황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고초살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조절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가 통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도우미라고 그래요. 도우미. 양띠가 소띠에는 도우미를 만날 수 있겠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약간의 보상을 받는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쓰거나 이 에너지를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확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뭐로 들어가요? 고초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띠생이 소띠해에는 절대적으로 자기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기 에너지랑 비슷한 속성이 있죠. 조절자로서의 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확장을 해도 될 것처럼 조금 더 투자를 해도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에너지의 조절자로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현실에서는 거리감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월살이라고 이 신살론에서 준 거예요. 양띠생이 소띠해에 월살을 형성한다는 것은 도우미로 갈 수도 있고 고초살로도 갈 수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가을이 돼야지
어느 정도 결실을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과잉 투자에 들어가셔도 위험하다는 거죠. 이 일시적인 이익을 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띠생이 소띠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충미충이라고 했죠. 이 충미충의 뜻은 뭐냐면 반대 화개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양띠생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양띠생은 양띠생의 화개살을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소띠해는 양띠생이 그 화개살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뭐예요? 그런 공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축축한 땅인 거예요. 얼어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양띠생은 뭐예요? 따뜻한 잔디밭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대평원처럼 펼쳐진 풀이 있는 잔디밭의 에너지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얼어있고 축축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겉보기에는 내가 점령할 수 있는 에너지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관계가 꼬이더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미충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겉에 봤을 때 그 공간과 시간은 내 것인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대 화개살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 노하우와 인정받았던 그것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는 낭패를 본다 이거예요. 이게 충미충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살론에서는 월살이라고 하고 그 월살은 도미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양띠생들이 2021년에 행운적인 요소, 좋은 의미로서의 요소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착각해서 과대 확장하거나 욕심이 들어가면서 과잉 투자가 들어가면은 뭐로 들어가요? 고초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존의 고집이나 잘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건강이나 업무적인 일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고초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이죠?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소띠해라고 하는 그 배경, 환경이 서로 반대의 에너지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 에너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에너지를 만난다는 거니까 그만큼 새로운 노하우를 장착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도우미가 주변에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 에너지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특징 우리 12띠에서 공부했죠.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교육이나 문화나 종교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중개, 소개, 매매 이런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잘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감정을 조절해주고. 근데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자신이 또 그 감정의 고통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감정 속에서 신경성 소화불량부터 항상 이제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양띠생들이 있다 보니까 신경성 장질환,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거. 이러한 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감정의 늪에 빠져 있는 양띠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희생적인 요소, 얽혀있는 양띠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언제 끊어내라는 거예요. 언제 끊어야 돼요? 소띠해에 끊으라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그 틀을 소띠해라는 게 뭐예요? 양띠생한테는 반대의 화개살에 놓여지는 거니까 자기의 기존의 틀을 소띠해에 둘러 엎어라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육충이라고도 하고 월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2021년 신축년의 특징 꼭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한 번 더 써놨어요. 자기 띠의 특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2021년 신축년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간단하게 보이시죠?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전달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교육시켜주고 상담해주고 희생해주고 이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소띠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똑같죠. 희생하고 재생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런데 하나는 아주 밝은 공간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고.
전혀 다른 공간이죠. 그래서 충이 되는 거예요. 충이라는 것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면 충이 안 되겠죠. 완전히 다르다면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에너지가 그냥 지나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절자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 조절할 거냐는 반대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충이라고 하고 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띠생에게 2021년 소띠해란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죠. 육충 관계가 만들어진다. 월살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조절자로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양띠생이 2021년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고 주변 사람들을 조절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55년생, 67년생 양띠생은 자기 몸을 조절해서 자기의 잘못된 음식 습관이라든가 인간관계의 집착이라든가 그 고집이라든가 이거를 풀어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79년생, 91년생은 사회활동이나 업무활동에서 기존의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라는 뜻이죠. 한 번쯤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4번 보세요. 새로운 화개살을 장착하는 해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신을 한 번쯤 바꿔라 이거죠. 그게 2021년의 미션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양띠생도 양띠생 나름대로 굳건한 화개살을 갖고 있죠. 굳건한 화개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얌전하고 온순한 것 같지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바꿔주기가 힘들죠. 그 잘못된 습성을 고쳐주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고쳐야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 소띠해에 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 고쳐야 돼요? 신축년은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출발점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이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양띠생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적응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2021년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화개살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화개살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뒤처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띠의 다음이 호랑이띠잖아요. 양띠생한테 호랑이띠에는 뭐예요? 망신살의 시간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망신살이라는 것은 항상 월살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2021년이 월살이잖아요. 2021년 월살에 새로운 화개살이 열리는데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화 시스템 새롭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화개살에 파묻혀 있다면 나쁜 쪽으로 월살이 작동하겠죠. 그걸 고초살이라고 하세요. 그 고초살이 그 다음에 뭐로 연결이 돼요? 망신살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월살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도우미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망신살로 가면은 뭐예요? 유명해져서 자기의 쓰임이 다양해진다 이런 뜻이고요. 월살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서 자기 고집에 빠지거나 확장하거나 과잉 투자했을 때 뭐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망신살 중에서 나쁜 망신살, 자기 몸이 망가지고 업무가 망가지는 나쁜 망신살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양띠생한테 2022년 호랑이띠의 망신살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물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2021년 월살의 시기에 내가 새로운 세상이 열림을 인정하고 그 새로운 세상에 나의 기존의 틀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바꿀 건 바꾸고 이런 쪽으로 가는 시대를 흡수하는 쪽으로 가는 월살이 된다면 2022년에 좋은 망신살로 들어가는 거고 이름이 이상하죠. 좋은 망신살. 망신살의 해에 유명해지고 자기의 쓰임이 넓혀지는 아주 좋은 망신살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2021년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도 자기 틀에 파묻혀 있고 자신의 기존의 화개살을 고집하고 그냥 기존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양띠생이라면 2022년에 망신살에 몸과 마음과 업무가 망가지는 망신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갈래 길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두 갈래 길로. 자, 그래서 요건 이해하셨죠? 완전 반대 위치에서 양띠생이 소띠에 어떻게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절자로서 새로운 조절 능력을 배우는 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양띠생이 2022년에 망신살에 들어가기 때문에 2021년 소띠의 월살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양띠생이 소띠해에 육충관계를 만들고요. 반대 화개살의 이 환경에 놓이는 거죠.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노하우에 국한이 되면 안 되고 거기서 한 번쯤 깨트려 봐라 이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이 열렸다. 이제 이것을 내가 새로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는 뒤처진 사람이 된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외로운 사람이 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021년 운세를 운이 좋다, 돈을 번다, 뭐 이사를 한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올해 운이 좋으니까 어떻다,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양띠생이 2021년부터 어떤 에너지에 놓이고 2021년이라고 하는 특징은 무조건 알아야 되죠. 2021년 신축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대가 달라졌는데 기존의 틀에다가 맞춰서는 전혀 어긋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의 특징 꼭 아셔야 되죠. 이거 아시고 양띠생 입장에서 2021년은 충미충이네요. 충의 관계고, 충의 관계라는 것은 무대가 다르다. 조절자로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충은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지만 그 조절자로서의 역할은 같다는 뜻이에요. 역할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띠생이 2021년에는 할 일이 많겠네요. 이 사람도 배려해줘야 되고 저 사람도 배려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몸도 조절해야 되고 자기의 그 잘못된 습관은 빨리 끊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 위치에 화개살에 마주하게 되죠. 화개살이라는 것은 그게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나의 기억 속에서도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과감히 바꾸라는 거죠. 내 기억, 내 상처에만 얽매여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서는 따라가지 못해서는 2022년 망신살을 나쁜 쪽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개살끼리 충돌이 되는 그 시간에는 자신의 기존의 습성과 그 고집을 한 번쯤 둘러엎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양띠생이 소띠의 월살과 충을 맞이하는 거죠. 자, 1955년 을미생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가족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밀어놨던 것을 자신을 위해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마음의 상처, 그 집착, 그 고통스러운 기억, 운동을 통해서 풀 수도 있고 종교를 통해서 풀 수도 있겠죠.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푸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다음에 1967년생 정미생은 제2의 도약 준비기죠. 양띠생은 2019년 돼지띠 해부터 에너지가 왔단 말이에요. 물론 연월일시를 다 봐야 되겠지만 양띠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에너지로만 본다면 2019년 돼지띠 해부터 흐름을 잡았단 말이에요. 2021년 소띠에 반대 화개살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반대 화개살의 해에 월살이라고 해서 신살론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잘못된 틀을 한 번쯤 둘러엎어라, 바꿔라. 자, 1979년생, 1991년생은 진짜 인생의 황금기죠. 이 인생의 황금기를 새로운 틀, 새로운 둥지, 새로운 공부,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혼하는 분도 있고, 재혼하는 분도 있고, 결혼하는 분도 있고, 업무를 옮기는 분, 그 다음에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 그렇지만 역시 2021년 신축년은 화개살의 충돌이니까 집착, 음식 습관, 관계에서 오는 갈등 요인을 끊어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03년생 고3 수험생은 막연한 그 공부 방식,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목표를 갖고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문화 전달자로서 도전을 하라는 거죠.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21년 소띠해에 양띠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1번 충을 맞죠. 2번 월세를 맞는다 이거예요. 고집, 습성 확 바꿔라. 엉킨 관계 이미 있다면 정리해버려라. 이제 몸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양띠생이 더 중요한 거는 2022년, 2023년, 2023년이 뭐예요? 양띠생한테 장성쌀 최고의 꽃을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3년을 투자하세요. 양띠생이 202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고 몸을 만들고 새로운 화개살을 장착하셔야 돼요. 자, 그 출발점이 2021년이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